안녕하세요. 오늘은 켄텍 학생들과 함께 학생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윤찬용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지금 6월까지 학부연구생을 9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김현중이고요. 작년 4월부터 학생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성화경이고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고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랩실을 한번 바꿨고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 지도 교수님이 암호학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계신 이현우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교수님 아래에서 암호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PQC라고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거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제 알고리즘, PQC 보안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연구하고 있죠. 저는 강혜민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전력 반도체 관련 분야를 하고 있고 요즘 핫한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소자를 활용해서 햄트라는 소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AI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결정론적이라 이제 원자력 같은 이제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는 사용할 수 없기에 그걸 이제 여러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분해하고 이제 사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컴퓨터로 하는 연구실에 있어가지고 좀 이런 게 궁금한데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어느 정도 연구 시간을 할당하나요? 저희는 주어진 연구 과제 안에서 할당된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가지고 얼매여서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거나 그런 제약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채널 길이 변화시킨 거나 아니면 게이트 전압 같은 거 바꿔서 측정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데 보통 한 4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할 때요? 한 번 할 때요. 와. 혹시 처음 했던 연구는 어떤 거였어요? 처음 할 때는 저 1학년 때 이석주 교수님 랩실에 들어갔었거든요. 이석주 교수님이 비전 쪽 하시잖아요. 네. AI가 보는 시야를 연구하는 1학년 때여서 아무런 베이스가 없었거든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년 하고 좀 나가서 좀 쉬다가 이제 이현우 교수님 랩실에 들어간 건데 이현우 교수님이 여신 수업을 먼저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암호화 관련된 거 현재 쓰는 이제 암호화 체계가 RSA ECC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PQC까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처음부터 하고 싶은 걸 잡고 들어왔어요? 랩실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김경모 교수님이 같이 이런 주제를 해보자 했는데 그 주제가 너무 제가 머신러닝 이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잘 맞아가지고 그 연구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교수님한테 오퍼가 들어온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김경모 교수님은 핵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머신러닝 이런 거랑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이 문제가 이제 블랙박스 특성 아시죠? AI 모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근데 그거를 그냥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투입시켜 버리면은 저희가 만약 사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 사고가 한 번 나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간극을 여러 기법을 사용해서 줄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도 교수님께서 그 AI 쪽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건가요? 교수님이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오. 김경모 교수님도 옛날부터 그런 컴퓨터 쪽도 계속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현우 교수님도 PQC를 처음 다뤄보시는 거여서 둘 다 약간 바보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는 맛이 좀 있긴 합니다. 학생 연구가 학부 연구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네. IR이나 캡스톤 과제로서 또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는 혹시 했던 과제나 그런 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IR이 이제 인디펜던트 리서치잖아요. 저도 이번에 IR2까지 2개를 총 했는데 다 이제 PQC 관련해가지고 했고 이제 캡스톤 얘기를 하면 캡스톤은 이제 4학년 1학기 때 하잖아요. 과제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는 건데 저는 기업에서 제안받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김승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안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과제의 주제가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약간 시스템 독립적으로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데 켄텍에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막 전기 자전거에다가 태양광 패널 연결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자체라도 조그만 마이크로 그리드를 만든 건데 전기 자전거 충전을 하려면 이제 기숙사에서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태양광으로만 이제 일단 충전을 하고 전기 자전거 수요 패턴을 파악을 해가지고 애들이 자전거를 안 쓸 때는 전기 자전거에 배터리가 남아 도니까 그걸 다시 빼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잉여 전력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언제 배터리를 충전을 할 건가 아니면 언제 자전거의 배터리에서 전력을 빼낼 것인가 그걸 이제 스케줄링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그러면 이제 학부연구생을 1학년 때부터 하게 됐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일단 반도체 소자라는 과목이 3학년 과목이라서 처음 1학년 때 학부연구생을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해서 들어갔을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더블 펄스 테스트라고 반도체 소자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한번 찍어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는 베이스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2학년 때 학부연구생을 할 거면은 3학년 과목이지만 교수님이 하시는 과목이라고 하니까 먼저 와서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주셔가지고 지금 들으면서 배우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좀 이해되고 그런 것도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학년 때 뭐 좀 이해 안 가는 거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는 그 연구하시는 그 조교님들이 되게 있으신데 저희 연구실이 엄청 큰 연구실이라서 거기서 이제 대학원생 분들이 주마다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분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고를 좀 알아갔죠. 근데 저 1학년 때는 그 비전 쪽 배우는 게 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네. 대학원생이 2분 계셨는데 선뜻 물어보기가 너무 좀 쫄리는 거예요. 몇 개는 물어보겠는데 계속 여쭤보기가 좀 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랩 미팅 시간을 알차게 써먹기 위해서 랩 미팅을 보통 일주에 그러니까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 다 정리해놔가지고 한 번에 그때 와다다다 여쭤보고 저는 그렇게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각자 연구실 자랑 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학부 연구생을 시작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도대체 어떻게 거기 가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적응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 그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연구실은 일단 교수님이 되게 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엄청 뛰어난 애주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술을 많이 사주십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저희 기수에서는 강희민 교수님 수업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강희민 교수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물론 대학원생들이랑도 친해질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켄텍에서 제일 큰 연구실 중 하나니까 되게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소소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기가 되게 비싸요. 이제 물론 시뮬레이션 랩실에서 쓰는 컴퓨터나 그런 장비들도 되게 비싸겠지만 저희 랩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험 랩실이다 보니까 단위가 몇억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 날려먹을 때마다 좀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데 교수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배우는 사람 입장인데 이런 거를 불편하게 하면은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깨볼 수 있을 때 깨보고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 라고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교수님도 빨리 이거 깨버리고 새로운 더 좋은 거 사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약간 그런 있지 거. 않을까요? 그리고 좀 저희 연구실이 저희가 감전을 되게 많이 당해요. 네. 이게 좀 전압을 막 올리다 보니까 막 800V 뭐 이렇게도 올라가는데 이제 막 기본적으로 저도 감전을 당해봤는데 저는 한 300V, 400V에서 감전을 당해봤고 이제 연구실에 1기 선배들이랑 그런 그 대학원 분들은 막 600V, 800V 이렇게도 감전 당해봤다고 해가지고 이 감전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되게 잘 뭉쳐요. 그래서 서로 막 이제 막 연구실에서 막 진짜 파란 불빛이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스파크 튀는 게. 그럼 이제 뽕 소리 나가지고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괜찮냐 약간 이러면서 쓱 보는데
사실 기기는 얼마든지 날려먹어도 되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카톡방에도 그만 좀 날려먹으라고 좀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그런 감전을 매개체로 좀 더 끈끈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모여가지고 엄마 너 몇 볼트까지 감산당해왔어 이런 거 아니야? 약간 감전 서열이 있긴 한데 혹시 장점? 장점. 아 일단 교수님이 약간 막 슈퍼 이어가지고 어색함 없이 랩 미팅이든 뭐든 약간 정적 없이 그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죠. 분위기가 좀 좋다. 랩실 자체 분위기가. 아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이 본인도 되게 바쁘실 텐데 뭔가 적극적으로 많이 서포트를 해주신달까? 그러니까 진짜 미치도록 GPT도 절대 못 푸는 오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오류를 풀려면은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이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뒤져가지고 어느 폴더 어느 파일에서 이제 오류가 뜨나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뭔가 통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파일에서 오류가 났다 그거를 이제 직감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오. 그래서 본인의 시간이 없으실 텐데도 이제 제가 이거 안 된다 하면 이제 한 몇 시간 투자해 주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참 좋은 것 같아요. 짬바가 그쵸. 진짜 확실히. 근데 진짜 확실히 제가 교수님을 좀 따라해봤거든요. 어떤 커맨드를 써서 어떻게 하는지 효과가 있어요. 뭔가 성장하는 느낌을 확실히 받아요. 일단 이거는 약간 대학원생 없는 연구실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 일단 대학원생이 없다 보니 학부 연구생들과 이제 교수님이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직접적인 지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은 그 연구실 같이 하는 학부연 하는 친구들끼리 굉장히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연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제 수업 때 만나서 팀플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제 학부연 하는 만큼 이제 좀 관심도 있고 하는 분들일 테니 이제 좀 좋은 동기나 선배들을 알 수 있다. 좋죠. 공감합니다. 좀 부러웠던 게 교수님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 약간 같이 공부해가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좀 새로워 보여서. 아, 네. 근데 약간 그게 장단점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전공 교수님한테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좀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제 확실히 배울 수 있다. 같이 성장해 나가는 느낌.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앞으로 뭘 연구하고 싶은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PQC를 여러 수업, 여러 연구에서 많이 다뤄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류가 꽤나 많았죠. 최적화 문제도 꽤나 많았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졸업 논문 주제 그걸 하면서도 뭔가 최적화 문제나 약간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왜 그런지는 대충 감이 가는데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수정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원 들어가면은 제가 이전에 해왔던 연구의 확장 연구 느낌으로 조금 더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러한 프로토콜,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그러한 테스트베드를 더 이제 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딱 이거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아직 찾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을 해보자면은 이제 스위칭 로스라고 쉽게 말해서 전원을 껐다 켰다 했을 때 그 끌 때랑 켤 때에서 에너지의 로스가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손실을 줄이고 뭔가 딜레이 타임을 좀 더 빠르게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은 로스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걸 좀 연구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쇼트 채널 이펙트라고 반도체가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3나노 공정 하면서 좀 점점 작아지는 추세인데 그러면서 작아지면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Reliable AI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Explainable AI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 하는 거에다가 이제 또 이제 샵 같은 기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이제 완전히 어떤 인풋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오퍼레이터가 이제 원자력 발전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거를 후속 연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치면서 소감이나 학부 연구생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 연구를 할 때 조금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부 시절에 논문을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분명 학부 연구생이 굉장히 이제 힘들고 현타도 많이 오는데
근데 내가 이런 목표가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고 금방 지치고 그만둘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왜 이걸 하고 싶은지 그냥 남들이 해서 이런 거 말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한 연구실에서 쭉 학부 연구생을 했었는데 꼭 뭔가 이런 필요 없이 학부 연구생을 좀 천천히 생각하고 진짜 하고 싶은 거가 있을 때 막 한번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뭔가 포기하기 아깝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바로바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도전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배우는 거 다 비슷비슷해서 어디 가서든 다 제로 베이스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켄텍 학부 연구생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너무 조급하게 학부연을 나도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주변 친구들이 다 학부연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진짜 필요할 것 같은 타이밍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현우 교수님 랩실에 들어간 게 2학년 말쯤에 들어갔거든요. 사실상 2년도 안 됐죠. 지금 이현우 교수님 랩실에 있는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훨씬 더 방향성 같은 것도 잡히고 재밌게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급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학생 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컬?